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STX 들어가겠습니다. 자, SX. 사실 제가 오늘 진행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13일, 이제 곧이죠. Right now. 이 재상장이 되죠. 분할 상장이 되는데, 이때 8대2로 나눠지는 STX와 로지스, 자, 물류산업과 상사, 이 부분에 대한 가격. 분명히 이 시초가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졌는데요. 만약에 이 가격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1번의 가정을 잡는다고 하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3번 정도는 반드시 거래하십시오. 만약에 2번에 낙폭을 주면서 거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해야 될 행동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추가 매수 또는 보유하십시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주주라는 지금 머큐리 있죠? 50%의 지분을 보유했던 머큐리가 46%로 지분을 줄였죠. 이날. 자,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제가 모아놨다고 했죠. 저희 연구소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 사실 지금 운용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오늘까지도 이 대주주가 머큐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머큐리는 지분을 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0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어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인적 분할을 하면서 바로 기업이 이렇게 분할이 되죠. 똑같은 흐름의 종목이 17개에서 18개가 있어요. 왜 한 개는 제외할까 말까 지금 소팅 중이냐면 이 부분이 중간적인 부분에 시가총액이 오류가 난 부분이 있었어요. 자, 17개인데 정확한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머큐리 지분이 얼마에 팔릴 거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각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이 장 끝나서요. 13일 장을 끝나서 블럭딜 그리고 장전 블럭딜 얼마에 할인해서 지분을 넘겨주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기관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46%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시장에서 한 번에 일정 부분 좀 많은 물량을 풀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기업은 오늘 말씀드릴 때 어떤 기업과 100% 닮아 있다. 그 기업을 모태로 작전의 시나리오를 주고 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떤 가격을 넘어선 안 된다. 자, 이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시초가를 어떻게 형성했을 때 대응을 할 것인가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은 하루에 변동성 거래 3번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죠. 반대로 하락해서 출발했을 때 그쵸?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 이상이 아닐 때 그때는 반드시 이 로지스와 나누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장중 거래로 적어도 7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과거에 지금 최근에 이때 주식을 사라고 했었던 이유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1일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했죠. 네, STX 인적 분할 이후의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 있답니다. 호 이렇게 적어놨죠. 자, 볼게요. 잠깐. 9월 16일 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소리를 좀 올려줄게. 쉽게 설명하는 게 편하겠죠. 자, 한 줄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거다라고 0.2주의 말씀드리죠. 로지스트 이날이 아마 이렇게 상장되는 급락 주식을 준다. 이후 첫 이겁니다. 반등이 있었던 그러면 종가 기준에 너무 제가 좋아지는 거 설명을 아니냐 해드리죠. 이렇게 자, 생각을 왜 하지만 그랬는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자, 제가 왜 이날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됐을 때 사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오, 맞습니다. 자, 뭐냐면 이때 대주주 머큐리가 46푼. 자, 50%의 지분 중에서 어떻게? 맞습니다. 지분을 줄였어요. 4% 정도를, 100만 주를. 그러니까 시장에 나왔죠. 주가가 대주주가 팔았네라고 해서 빠졌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죠? 인적 분할 전에 주가를 관리를 해야 된다. 즉 무슨 뜻이냐? 오르지 못하는 44,000원이라는 주가를 넘지 못하게끔 분명히 대주주는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인적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000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따져서 10배 이상을 넘어버리게 되면 인적 분할은 실패가 됩니다.
20년 동안의 데이터 17개의 기업도 항상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참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어차피 전부 물량이 나올 수가 없다. 왜? 나머지 46%의 지분을 여기서 쏟아낸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시장에 투매가 형성되죠. 그러면 인적 분할은 실패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나머지 물량은 분명히 들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44,000원을 넘지 않을 거니까 러프하게 한 43,000원 또는 이 밑에서 4만원 위에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본인의 수익률이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인지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권에 와 있으신 분에 따라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금도 뭐 중기인지 단기인지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만일에 한 달 후에 돈을 써야 되는 돈이고 일주일 후에 돈을 써야 되는 돈인데 이거에 대한 승부를 그렇게 내버리시면 안 된다고 했죠. 왜? 만일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현금을 30% 정도를 마련해라고 했죠. 빼서 고점에서.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함수를 다 적어놔 드릴 테니까 1번 과정과 2번 과정이 나왔을 때도 반드시 대응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자산운용사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리밖에 많이 등장을 안 하죠. 근데 소위 말하는 주식의 선수들은요. 항상 꾸준하죠. 본인이 좋은 것은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찾습니다. 사실 뭐 매니저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못할 리가 없죠.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닌 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사실 그런 거를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 자, 그건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가격 법칙을 넘기지 않을 것이니 본인의 수익률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라 해서 다 가격을 일러드렸죠. 자, 여기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 가격 마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STX 상장일 변동 없습니다. 가격 변동 20년간의 데이터 엑셀링 기업 분석 첨부 이 자료를 제가 적어놨죠. 자, 이거는요. 지금 있었던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날 만들어서 제가 문자 주신 분들한테 보내드렸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정확히 일치했죠. 2,000원이라는 갭만 빼고 그쵸? 대주주 매도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했고 그쵸? 가격을 너무 넘겨버리게 되면 인적 분할은 실패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그 평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평단가 그리고 투자 비중에 대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자료는 반드시 받아가십시오. 왜? 1번 과정과 2번 과정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1번은 이 시장에서 근거에 의해서 시초가의 머큐리의 지분이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분명히 46%의 지분 중에서 10% 정도가 시초가에 나올 거라고. 근데 두 번째는 만일에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소화를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밖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블럭들로 쪼개서 나올 거예요. 장 끝난 다음에 아시죠? 어려운 말이구나. 블럭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량 거래죠. 장이 시작되기 전 또는 끝날 때 자산운용사나 외국인들한테 자, 요 가격을 얼마에 싸게 줄 테니 사가세요라고 해서 해요. 제일 싸게 줄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0%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아직까지 나왔던 적은 없고 대략적인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딜이 이루어지는 거는 7%에서 14%까지 지금 마진이 되고 있대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주신 분들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한 기관이 추가될 때마다 문자로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 법칙도 20년 동안의 인적 분할 데이터와 똑같았다. 자, 이 기업은 뭘로 닮아 있다?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TX 그리고 별표예요. 꼭 별표를 하세요. 뭐 이상한 거 보내주시면 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확히 STX 별표 보내주세요. 자,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은 뭐랑 닮아 있냐면요. 일단
상사 기업이에요. 상사 기업이 뭐죠?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기업은 니켈이라고 하는 광물을 지금 채굴하겠다라고 하죠.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니켈이 어떤 재료죠? 예, 2차 전지에 대해서 도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광물이죠. 자, 그리고 리튬, 양극재. 양극재의 핵심 부품이죠. 역시나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2차 전지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뭐 공장이나 설비를 이용해서 재련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광물을 채굴할 거다라고 해서 광산을 우리가 사들이고 할 거다. 이건 할 거다죠. 근데 공장은 할 거다가 아니고 해야죠. 돈이 들어가죠. 자, 여기에 무슨 말을 했죠? 머큐리라고 하는 애들은 소위 말하는 약간의 투자조합 형식도 있고요. 재무적 투자자예요. 이런 애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사모, 개인적으로 10인 이하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돈을 빌려주고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오르거나 어느 순간에는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4%의 지분을 행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일정 부분만 사용했다 했죠. 많은 물량을 파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죠. 그렇죠?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리튬과 니켈. 리튬은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리튬이에요. 이걸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주가가 어떠세요? 근데 최근에 조정이 나오죠? 자, 금양도 한번 볼게요. 언제부터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9월 1일부터죠. 자, 금양. 이것도 역시나 상승을 주지 못하고 있죠. 자, 이 두 개의 함수는 작전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 STX 지금 대표이사분, 이분은 중령주 작전에서는 여의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시고, 과거에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도 상당 부분 많이 방문했고요.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스펙을 통해서 상장할 거다. 이렇게 해서 받아가시는 거 어떠냐? 그죠? 어떤 이슈로 올라갈 거니까 사보시는 건 어떠냐? 이런 거예요. 자, 이때 머큐리란 기업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대에서는 트레이딩, 그리고 나서 지분 매도 나올 거니까 여기서 단기 반등 44,000원 전에 팔되 4만원대면 팔고 가라 라고 했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은 반드시 에코프로와 음량을 보고 간 건 맞는데 이것만으로는 모자랐던 거야. 그렇죠? 머큐리라고 하는 돈을 회수하기 위한 이 사모펀드는 이 대표이사를 불러오면서 네가 그렇게 코스피 중령주를 작전을 잘한다며. 예, 맞습니다. 너 우리 50% 있는 지분을 어떻게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을까?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하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 중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거는 뭐다? 할 거다입니다. 그게 뭐다? 광물을 채굴할 거다. 광산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는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주주가 물어보죠. 좋은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지 않냐? 뭐지? 자, 만일에 이걸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금양이나 에코프로 이게 조정을 받게 되면 가치 충격을 받을 수 있죠. 대주주는 미리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한테 말을 합니다. 조정이 나오면 어떻지? 상관없어요. 왜? 9월 1일부터 시장에서는요. 에코프로와 금양이란 종목 2차 전지 전 업종을 빠진다에 베팅하는 ETF 상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9월 1일부터 거래를 정지해 버리시죠. 그런 게 있구나. 잠깐만. 13일 날인데 13일 동안 얘가 빠지면 어떡해? 많이 빠진 대형주들은 반등이 옵니다. 반등이 오면 어떻게? 시초가는 떠서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팔아도. 그렇구나. 만일에 반등이 안 오면 안 온다고 해도 하락폭만 멈추게 되면 우린 우리만의 길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주주는 궁금했던 겁니다.
자, 대표이사 다 좋은데 피해갈 수 있는 것까진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지분이 50%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누가 살 수 있을까? 거래량을 동반해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죠. 신규 상장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인적 분할로 가시죠. 그게 무엇이지? 8대2든 7대3이든 한번 우리가 나누면 새로 상장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최대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엄청난 큰 상승을 줄 때 상한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소화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짧은 시간에 이런 인적 분할이란 거를 넣고 그리고 광물이란 거를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는 걸 넣고 그리고 뭘 하라고 했죠?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은 나름 재상장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는 오랫동안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 팔아도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머큐리는 재무적 투자자죠. 팔아도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이걸 이용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신규 상장과 비슷한 효과를 냈고 에코프로와 금량에 대한 이 리튬과 니켈 이 과정을 얻어왔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빠지더라도 우리는 거래 정지를 이날 해버리면서 9월 1일 날 2차 전지를 빠지게 하는 소위 말하는 펀드가 나오는데 피해갔죠. 어떠한 경우든 피해가게 한 거죠. 근데 있잖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 좋은데 이게 시장에서 먹히겠니? 이랬답니다. 정확한 말론. 자, 왜? 지금 자산운용사 대표도 지금 사실 제 친구거든요. 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술자리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참조할 수 있는 시장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니? 있습니다. 똑같은 거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포스코 인터. 자, 포스코 인터를 한번 볼게요. 그쵸? 포스코 인터를 데려왔어요. 자, 어떻게? 얘가 과거의 이름이 뭐죠? 대우 인터. 대우 기업은 어떻죠? 망했죠? 자, STX는 어떻죠? STX 조선해양 2011년도에 상장 폐지됐죠. 페노션은 닭고기 회사에 팔렸죠. 맞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거 근거 부족해요, 선생님. 자, 좋습니다. 무슨 업체다? 상사업체다.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는. 그쵸? 자, 근데 대우인터였죠? 미생에 나왔던 장그래가 나오는 서울역에 있는 대우인터가 포스코로 합병이 되면서 인수가 되면서 포스코 인터로 바뀐 거죠. 얘네들이 지금 2차 전지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을까? 광물로 이렇게 잠잠했던 주가를 포스코 기업은 뭘 했다? 분할을 했죠. 똑같이 분할 이슈를 등장하고 이 모델로 얘네들은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다 아실 거예요. 30분의 1에서 40분의 1 정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신생기업, 미국의 신생기업에 이 광물을 수입해서 납품한 적, 수출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차 전지 산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주가를 띄운 거죠. 자, 이렇게 10조 원 넘는 종목도 먹히는데 거래소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천억짜리밖에 안 되는 STX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1조 원 된 거죠. 그래서 STX를 가격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4천원일 때는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2천억. 코스닥에서 2천억인 종목을 뭐라고 한다? 중소형주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1조 정도 되면 코스닥에는 대형주라고 하여. 근데 거래소 시장이죠? 코스피. 뭐라고 했을까? 소형주죠. 지금도 중소형주예요. 1조가 돼도 코스피에서는 중소형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STX가 얼마나 잘난 기업이고 이런 위험이 있었던 기업이고 36,000원이면 잡주가 아닌데 여러분들 뭘 한다고 떠드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4,000원에서부터 4만원까지 갔죠. 그쵸? 2천억에서 1조를 넘어갔죠. 소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대주 지분이 몇 프로? 50%. 그러면 1조까지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2천억에서 끌어들일 때 어떻게 했을까? 1,000억을 가지고 작전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50%는 유통이 안 되는 주식이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이 기업도 똑같이 하고 있죠. 우리 광산, 니켈, 리튬, 그렇죠? 이 핵심 광물을 우리가 다룰 거다. 포스코인터와 똑같이. 그게 먹힌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각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했고요. 미리미리.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진 걸 알아야 되죠. 그 답변은 제가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최소한으로 주가가 급등하지 않게끔 지분을 살며시 줄인다. 1번. 그리고 장 시초가의 물량을 분명히 팔 겁니다. 최대 거래량 나올 거니까. 그리고 3번. 장 끝난 다음에도 블럭들을 할 겁니다. 벌써 수요조사 들어가고 몇 군데 체결이 됐죠. 자, 그러면 만일에 이 물량들이 오전 소화되는 물량 그리고 오후에 소화되는 물량이 있어요. 자, 종가는 우리가 예측하지 맙시다. 왜? 의미 없어요. 종가가 끝나는 순간 3시 30분 동시효과에 사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그게 여기 기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에서 어떻게 할까? 장전에 받아간 블럭들, 즉 할인해서 받아간 게 끝나는 가격보다 10%를 20%든 싸게 줬는데 더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손실이지. 그때는 우리가 종가에도 한번 진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시초가에 대한 가격 전략 2번. 추가 매수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 때려서 3번 거래하는 부분. 1번은 시나리오는 이 데이터 자료에서는 70% 정도의 수익이 날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뭐다? 맞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가는 방법인데 크진 않아요. 죄송한데 35%밖에는 추가적인 수익이 안 날 겁니다. 다만 현금의 30%는 중형주나 대형주를 팔고라도 마련해 와야 됩니다. 팩트. 저는 좋은 말보다는 해결 방안, 여기서 사신 분들이 가장 헷갈리긴 하겠지만 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가 뭡니까? 가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정확히 일치했죠. 거래 정지를 시키는 이유, 2차 전지 하방에 베팅하는 펀드가 나오는 날 정확히 했죠. 두 번째 뭐다? 대주주의 지분을 팔 수 있게끔 신규 상장주 개념을 만들어 놨죠. 동종에 있는 기업이 먹혔던 포스코인터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1부터 10까지. 태생도 똑같죠. 이제 4번은 두 가지 시나리오죠. 효과에 대한 부분. 이거는 어떻게 결정 지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의 가정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요. 대주주는 가격에 따라 얼마만큼 팔 건지를 결정을 하겠지만 시장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렇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만큼 호가를 위로 불러냐에 따라서 가격은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서 1번 가정과 2번 가정을 잡은 거예요. 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시초가 시작하기 55분이니까 5분 전에만 확인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날 어떻게 된다? 적어도 70% 정도, 그리고 만일에 어떠한 행동들에 대해서 3번의 거래가 70%, 최소 4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가가 끝났을 때 어떻게? 장전의 블럭들, 즉 대량 거래를 대주주 걸 가져왔던 애들이 만일에 시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더 빠졌다. 반드시 3시 30분에 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0%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1부터 10까지 지금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나요?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인터. 아니죠?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한 거. 44,000원의 벽. 정확히 말씀드렸죠. 반드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차피 그들도 모두가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들만 킵고잉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사신 분들 과연 기업을 보고 사셨나요? 아니면 인적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STX를 보고 사셨나요? 이겁니까?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는 정말 큰 수익을 내고 한번 나와 봅시다. 아시죠? 다만 그 다음부터는 근거 있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왜 그럴까? 시장, 산업, 업종, 종목 이렇게 가자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손실이 제로로 만들 수 있고
수익은 10배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지금 이 종목을 니켈과 인적 분할과 그다음 플러스 알파적으로 뭘 봤죠? 리튬을 봤죠. 봤으면 맞췄다가 아니에요. 왜? 에코프로와 금양은 이미 조정기에 들어갔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종목 이런 걸 보고 이걸 선택했다고 하면 틀린 투자였습니다. 수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벌었던 것 이상으로 손실을 보신 경험 있죠? 이유가 뭐다? 종목을 보고 업종을 보고 시장을 봤기 때문에 SX 사놓고 금양 에코프로 보고 2차전지 산업 보고 안 된다 이거야. 왜? 지금 사실 리튬과 니켈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과열이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광산 채굴권 10억에 내놓게 되면 얼마? 3천억에 팔렸어. 그만큼 과열이지. 그러다 보니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가격은 떨어지겠지. 그러다 보니 2차 전지에 대한 ETF 빠진다에 배팅하는 상품도 나왔다는 거지. 수요가 없는데 이런 상품이 나오겠냐고. 그 모든 걸 이 대표이사는 알고 있었고 이 자산운용사에 다 말해줬다는 거죠. 자, 상장일 하루를 겨냥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의 가격에 따라서 적어놓은 가격 정확히 그 다음날 향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최소 120%입니다. 많게는 250%까지 수익 날 겁니다. 단 2번의 거래로. 왜? 변동성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건 뭐다? 신규 상장주다. 이 가격, 이 가격, 이 가격, 이 가격.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TX라고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1부터 10까지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신 분들도 어차피 수익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제가 한번 장담 한번 해볼까요?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 손실을 제로로 만들 수 있었던 건 뭐다? 예, 인터넷 쳐보세요. 저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절대 종목에 빠지질 않았다. 그죠? 자, 펀드 매니저 10명을 뽑아보면 2명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가 뭐다? 야, 이거 좋은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하면서도 업종 사이클, 산업 사이클이 망가지는 거를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 관련주고 실적이 좋은 화장품주도 중국이라는 시장이 꺾이고 그리고 어떻다? 이런 시장의 사이클이 안 좋아지게 되면 기본적인 건 기업이 달라진 건 없지만 산업의 사이클이 달라지게 되면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쵸? 경험해 봤죠? 그쵸? 자, 이런 거를 방지하고요. 정상적인 구조로 갑시다.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 이거 하는데 최근에 AI부터 로봇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인벤티지 랩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중요한 건 미리 선취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가격 전략을 알고 있어야만 이렇게 때려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쵸? 자, 이 SX도 13일 그리고 문자 주신 분한테는 제가 이 링크 주소를 줄 테니까요. 여기 오신 다음에 시장의 판 시장, 업종 모든 걸 반영해서 한번 정상적인 거래를 해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9월이죠. 금융기관들 포트폴리오 짜느라 제가 장 끝나면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이 연기금이든 이제 은행기관들은 몇십 조를 다루잖아요. 사실 저희 매니저, 펀드 매니저 그리고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저희 연구소에 있긴 하지만 이 자료 대상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서 어느 업종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색깔이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이 금융기관들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 시장에서 필드에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딱 올해 50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수능을 가장 잘 내서 뭐 그런 것도 있나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장에 수능하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말까지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뭐 몇십억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시긴지 모르겠지만 12월에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요? 양도세. 분명히 나옵니다. 모든 걸 감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크리스마스 전엔 배당 투자. 단기라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죠. 자, 9월
두 번째 목요일이 뭐가 있죠? 내마녀의 날. 다 이런 일정들을 알고 정리하고 준비된 자세가 돼야만이 되는데 여러분들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연말은 1,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100%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만일에 이렇게 쉽게 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나도 혼자 하면 할 수 있겠지. 그냥 아무거나 또 다른 거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사신 다음에 손실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익혔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1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드실 분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다? 딴짓은 하지 마십시오.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에 대한 시장과 산업과 업종, 종목의 솔팅을 통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십시오. 왜? 절대 잃지 않습니다. 왜? 혼자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위만 보이죠? 정상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항상 멀리 볼 수 있게끔 가자고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물살이 이쪽으로 오는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못 간다는 거지. 물결과 같이 가고 시장과 순응하고 산업의 사이클을 순응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제가 아직까지 철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일단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1,000만 원을 1억으로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도 제가 과거에 4개월 동안 잠깐 자산운용사 나왔을 때 취미생활로 경제 유튜버를 했다고 했죠. 그때 수익 내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0만 명의 주식 유튜버가 잠깐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절대 시장에 맞서지 마라. 종목에 빠져들지 마라. 항상 위에서 아래를 보는 탑다운. 바람업은 하지 마라.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 아시죠? 제가 100% 성공시킬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저는 여러분 핀이고요. 실수하지 마십시오. 아시죠? 저랑 같이 가면서 실수하시는 분들은 죄입니다. 죄예요.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X 보내주시고요. 텔레그램방 링크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거는요, 근데 지인분한테 좀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이유는 이 방법이 AI,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손으로 보내는 게 말이 안 되죠. AI가 요즘은 다 대신하는데 뭐 이런 SX 그리고 뭐죠? 텔레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AI가 처음 발신 이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되면 AI가 거부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은 조금 편하신 분들, 뭐 친구든 지인분이든 아니면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이면 더 편하겠죠. 텔레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뭐 공유를 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죠? 가격 전략 반드시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소통하는 걸로 할게요. 시장보다는 5분 정도 빠를 거예요. 아시죠? 자,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